털선을 쓰지 말라는 이유는 만약 이 선을 스케치할 때 쓰면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그림 살짝 더럽네 할 수도 있고, 인물 그리는 게 이렇게나 어렵습니다. 많이 부딪혀 봐야 돼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토입니다. 오늘은 책을 하나 받아왔습니다. 이 책은 잉크잼이라는 출판사에서 보내주신 인체 서적입니다. 여기 잉크잼 캐릭터 잼이도 있고요. 잉크잼 인스타그램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가 보시면 재밌는 만화도 볼 수 있고, 조명 팁, 인물 팁 그런 거를 다 알려주셔가지고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 이 책을 보면서 제 그림에 한번 대입을 해보는, 이게 아무래도 제 그림체랑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굉장히 세세하게 자세하게 쉽게 돼 있어요. 제가 늘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전 알려주는 걸 아직 못해요. 잘 하질 못하죠. 많이 해봐야 되는데 아직은 많이 못 해봐가지고 어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엄청 쉽게 얼굴 비율이나 상체 목에 있는 근육들 그런 거를 다 보기 쉽게 정리를 해놔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보다 보면 맞아, 나 그릴 때 이런 게 어려웠어, 이게 뭔지 몰랐어 하면서 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거 다 외우시면 저보다 잘 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도 이걸 다 외우는 건 어려워요. 너무 세세하다 보니까 이거를 똑같이 그리게 될 수는 있어요. 이거를 연습하다 보면 이런 그림체를 연습하다 보면 이런 그림체를 잘 그릴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림체가 있을 거예요. 뭔가 이거는 조금 사실적인 그림이죠. 근데 여러분들 평소 그리시는 건 살짝 캐릭터나 아니면 조금 단순화된 그런 그림체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림체에 살짝 대입해서 그리면 좀 더 현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더 인체가 틀리지 않게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할 거냐, 오늘은 머리를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해요. 책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쉽게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정 드릴 수는 없어요 아직. 그래서 오늘은 얼굴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책은 인체의 아나토미, 이게 약간 인체 해부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인체 도형화, 인체를 어떻게 단순화하는지 도형화시키는지 알 수 있는 책이에요.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선을 썼는지, 어떻게 도형을 잡고 어떻게 나눴고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차례를 보면은 1장은 제스처 드로잉이라고 해서 신체 부위를 8가지로 나눠서 공부해보고 형태와 균형, 대칭, 비대칭, 반복, 타이밍 이런 거를 다 알 수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1장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쭈루루루룩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다 이렇게 보는 게 좋지만 이렇게 다 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1장에서 몇 가지와 4장에서 얼굴 위주로, 얼굴만 해도 9단계가 있어요. 얼굴 하나 완성시키려면 9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1장, 4장 머리 묘사 이거 한번 해볼게요. 다른 파트가 궁금하시다면 책을 사서 한번 보셔도 많이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 설명란에 이 책과 그리고 제가 독학하면서 참고했던 책들을 거기다 같이 적어둘게요. 그리고 영상 다 보시고 영상에 대한 감상을 간단하게 써주시면 2분께 이 책을 보내주신다고 해요. 좋죠? 그래서 정말 감명 깊게 봤다 하면은 제 댓글에다가 도님 잘 봤어요, 잉크잼 출판사 아주 최고네요, 마이클 햄튼 드로잉 아주 좋습니다, 그런 거 댓글에다 달아주시면 2분에게 책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장 제스처 드로잉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 들어가면서 이 책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 책은 선을 위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명암이나 그림자, 표현 기법이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책에는 선을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명암이나 그림자, 표현 기법 이런 거를 좀 더 알고 싶다면 이 책보단 다른 책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선을 알아야 이런 것도 잘 알 수 있다는 거. 자, 제1장 제스처 드로잉입니다. 한번 어떻게 하는지 알아봅시다. 여기 보시면은 신체 부위를 크게 8가지로 나눠보면 머리, 골반, 척추, 흉곽, 양쪽 팔, 양쪽 다리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리고 어떤 선을 주로 사용하는지, 이 C, S, I 이 선을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도 살짝 보여드리자면 어떤 느낌인지만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CSI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면은, 일단 손목으로 그린다기보다는 저는 항상 어깨로 이 손목은 고정시켜준 상태에서, 뭐 손목으로 그릴 때도 있어요. 가끔, 아주 가끔. 근데 이게 주로 사용되는 건 아니고 좀 보조된다는 느낌으로 사용된다, 그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 먼저 C는 어떻게 그릴까요? 그냥 사용되는 거죠. 그냥 뭐 상관없어요. 어떻게 그리든지 상관없고, 그냥 간단하게 만약에 머리를 그린다, 저는 C만큼 많이 사용되는 게 O라고 사용되거든요. O?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것보단 어깨로 계속 이렇게 돌려보면서 궤도를 살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으로 원을 그려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알겠어 하면 그때 이제 그려보는 거예요. 처음에 한 번에 잘 그릴 필요는 없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려도 되고, 아니면 한 번에 연하게 살짝 이렇게 해도 돼요. 보통은 처음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한 번에 원을 그리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연하게 그리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조금 연하게, 중요한 건 연하게예요. 연하게 선을 이렇게 동그라미 계속 그려보면서 원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고, 가능하면 이렇게 한 번에 그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 조금 지저분하지 않게, 조금 뚜렷하게. 여기가 조금 안 보이긴 하는데 뭐 이런 거는 조금 이어가면서 저도 잘 읽진 못해요. 멀리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털선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털선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좋아. 아주 완벽한 털선이죠. 자, 이런 털선이 하나 있고요. 똑같은 비슷한 모양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둘 중에서 어떤 게 좀 더 괜찮아 보일까요? 털선을 쓰지 말라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게 좀 느려요. 느리고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런 비슷한 모양을 만든다고 해서 털선으로 쓰는 건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손목도 아프고 손이 아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정말 끊어서 그려야 한다 하면은, 가능하면 선이 끊어진 지점에서 그대로 시작할 수 있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 이어 주다 보면은 그래도 괜찮은 끊어 쓴 선이죠. 머리카락 같네요.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직 선을 많이 안 그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선을 한 번에 이어보는 것도 연습해보고, 만약에 털선을 쓴다 그러면 좋아, 나는 선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 이런 건 안 좋겠죠. 만약 이 선을 스케치할 때 쓰면은 내가 본 스케치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안 좋은 선이에요. 스케치할 때는 차라리 이렇게 털선보다 이렇게 여러 번 겹친 게 차라리 나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 겹친 거는 여기 중에서 선 하나를 골라서 이어준다 생각하고 그려주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털선으로 된 원이 있다고 봅시다. 전 털선 잘 못 써요. 안 써봐서 털선을 잘 못 쓰겠어요. 자, 만약에 털선으로 된 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다시 이 털선 중에서 선을 골라가지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뭐 할 수는 있어도 다 그리고 나서 지워야 해요. 아무튼 이 잔선들을 털선의 경우는 그래도 지워지긴 하네요. 더러운 털선이 남아있죠. 근데 연하게 사용한 긴 선, 그런 선들은 잘 흔적이 안 남아요. 흔적이 남는다고 해도 꽤 괜찮게 남거든요. 뭔가 지저분해 보이거나 그러지 않고 살짝 감미료를 쓴 것처럼 맛있는 잔선이 남게 돼요. 이 선들은 제 그림에도 있거든요. 이런 털선은 없고, 이게 아마도 여러분들 그림에 큰 영향을 줄 거예요. 만약에 이런 털선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그림 살짝 더럽네 할 수도 있고, 그냥 이런 잔선이 남으면 이 사람은 스케치를 열심히 했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한 번에 원을 그리는 거지만 저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다시 선 긋는 거는 저도 아직 어렵고 선 긋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근데 선을 따로 연습하는 거는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실제 그림 그릴 때 사용되는 선을 많이 쓸 수는 없어요. 직선 연습하는 건 직선 연습하는 건 괜찮아요. 만약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선을 그려야 돼요. 그러면은 연습을 많이 해보면 돼요. 직선은 좀 어려워요. 어깨를 써야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도 좋고, 제가 옛날에 다니던 학원에서는 사절지 거기에다가 연필로 이렇게 선 하나하나 그어가지고 까맣게 될 때까지 연습을 했거든요. 저는 했던 기억이 없는데 다른 형 누나들 하는 거 보고 저렇게 연습하는구나, 이렇게 막 이제 입시 미술 처음 들어오면 그거부터 하거든요. 저는 옛날부터 그림 그렸으니까 이거 따로 안 시키신 것 같은데, 만약에 연필을 처음 잡는다 하면은 이런 선을 연습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선을 하나하나 그어보면서 처음에는 어깨 쓰는 게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끊지 말고 끝까지 가는 걸 연습해 봐야 돼요. 이렇게 저는 어깨를 안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어깨를 안 쓰면서 어깨 쓰고 있는 건가? 이렇게 삐뚤빼뚤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선을 오래 이어본다. 그리고 이 사이가 좁을수록 연습이 잘 되거든요. 뭐 겹쳐도 돼요. 그냥 선을 이렇게 너무 넓어져 버리면 재미없어요. 그냥 이렇게 아슬아슬한 느낌을 즐기면서 선 긋는 걸 연습해 보세요. 이게 아이죠. 여기 책에 나왔던 아이가 긴 선이죠. 긴 선. 이 긴 선은 이렇게 길게 긋는, 어깨로 그어보는 선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연필을 짧게 잡으면은 긴 선 쓰기가 살짝 어려워요. 왜냐하면 짧은 선은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진해질 수 있어요. 연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짧게 잡는다 하면은 선이 진해질 수도 있고, 만약에 어깨를 안 쓰고 이 손목과 손가락으로 선을 그어야 한다 하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이렇게 연필 뒤로 손이 갔죠? 이게 왜냐하면 똑같은 획을 그어도
자, 여기는 뒤를 잡고 그은 선이고, 이건 앞에 잡고 그은 선이에요. 딱 봐도 앞에 잡고 그린 건 좀 짧죠? 왜냐하면 지렛대 원리처럼 지렛대 좀 뒤에서 잡으면 편하잖아요. 연필도 앞에서 잡으면 힘이 좀 집중돼가지고, 만약에 진한 선을 쓴다, 뭐 색칠을 할 때 진하게 칠한다 할 때는 그럴 때 괜찮아요. 그럴 땐 괜찮은데 긴 선을 그어야 한다 그러면은 뒤에 잡고 그리는 게 긴 선 그을 때 좀 좋겠죠? 근데 긋다 보면은 이렇게 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C가 나와요. 이거를 알고 있으면은 아래로 내려갈 때 일부러 이쪽으로 휘게 살짝 힘을 주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그러면은 직선을 살짝 직선답게 그릴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리면 C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있잖아요. 연필 깍지라고 불리거든요. 왜냐하면 연필 자체만으로는 짧을 수가 있어요. 연필이. 그래서 뒤에 잡고 그리면은 불편해가지고 그리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게 연필만큼의 길이를 좀 더 주기 때문에 좀 더 긴 선을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제가 자주 쓰는 깍지고요. 이제 S죠. S가 남았죠. S는 주로 언제 쓰이냐? 그러면 언제 쓰이냐? S는 언제 쓰일까요? S 머리카락 그릴 때도 쓰이고. 저는 S는 잘 안 쓴 것 같은데, 아닌가? 쓸 때가 있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기억해내려고 하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S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중요한가? 여기 있으니까 중요한 거겠죠? 이것도 연습하세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영어 쓸 때처럼 이렇게 작게 하는 것보단 크게 하는 게 좋아요. 이 S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글자로서의 S가 아니라 선으로서의, 이 스케치할 때 언제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반대로도 해보고 S 반대로도 해보고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연습이 아닌 것 같지만 선은 이렇게 인체를 그릴 땐 이렇게 부드러운 각지지 않은 선을 써야 돼요. 그래야 인체 흐름을 좀 자세히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이렇게 무한히 이어지는 S를 그려보기도 하고, 계속 C를 그려보기도 하고, C도 반대로도 연습을 해보고 하시면 좋아요. 선 쓰는 거 간단하게 알려드렸고요. 이렇게 어려운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어디까지 했죠? 여기 중요한 팁이 있는데요. 인체 비율 정할 때는 너무 꼼꼼하게 하지 말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나서 정확해 보이는 비율을 찾아보는 거예요. 정확해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 바꿔도 되고, 드로잉 초반에는 수정하기가 쉬워요. 그래가지고 일단 다 그려보는 거예요. 머리, 얼굴, 어깨, 무릎, 발, 다리, 팔 이렇게 다 그려본 다음에 빨리 다 그려보는 거예요. 천천히 측정하면은 포즈가 뻣뻣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서 있는 자세나 앉아 있는 자세나 그런 거를 유심히 보면서 그런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런 팁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은근 잘 알려져 있네요. 여기 또 선에 관한 이야기가 또 있고요. 이렇게 1분 드로잉,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크로키죠. 그냥 이거 크로키라고 부를게요. 크로키는 말 그대로 이렇게 인체 제스처, 하고 있는 행동, 서 있는 자세, 그런 거를 간단하게 흐름으로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이렇게 아까 말한 선들, 동그라미나 얼굴에 동그라미나 다리에 이제 C, 이렇게 긴 곡선, 그런 곡선하고,
그런 걸로 이렇게 인체를 그려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1분 동안 그림 한 개. 그러면은 대충 어떻게 선을 써야 되는지 감이 오거든요. 이게 한 번만 그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 여기 있는 거 하나 골라서 그려볼게요. 얼굴이 하나 있어요. 너무 크게 그렸어. 잠깐만, 다시 작게. 얼굴이 있고, 어깨를 저는 먼저 그려주는 편인데, 그러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허리, 골반, 어깨, 다리. 말하면서 하니까 좀 어렵네요. 아까 말한 선들 있죠? 그런 선들 쓰면서, 연습했던 선들 쓰면서 그냥 흐름만 간단하게 어떻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지, 허리는 어떻게 돼 있고, 배는 어떻게 돼 있고, 그래서 다리,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잘 못해요. 여러분들,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잘 못하는 거기 때문에 와, 오토님 잘한다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1분 지났나요?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을 보는 거예요. 흐름. 여러분들은 아직 흐름 보는 게 어렵기 때문에 빨리 그리는 게 중요해요. 천천히 하면은 난 똑같이 그릴 거야. 이러다 보면은 인체가 뻣뻣해질 수 있다고 했죠. 이거 참고했고요. 하나도 안 비슷하죠? 이렇게 연습해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보고 그려보기 시작하면서 여기 있는 거 다 그렸다 하면은 핀터레스트에 뭐 크로키 자료 그런 거 검색하면은 실제 사람 사진 보면서 그리는 게 도움이 더 많이 됩니다. 자, 여기도 좀 더 역동적인 포즈들이 있어요. 이렇게 역동적인 것도 그려보고, 그냥 서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뭐 역동적인 포즈를 그리는 게 좀 더 재밌습니다. 자, 척추. 여러분들 척추가 생명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꾸부정하게 앉고 있으면 허리를 쫙 펴세요. 허리를 쫙 펴고 엉덩이를 의자 뒤로 쫙 당기고 허리를 펴고 가슴을 쫙 펴고, 그렇게 앉아야 오랫동안 허리를 쓸 수 있겠죠? 우리 그림쟁이들은 허리가 많이 약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거나 평소 앉을 때 자세를 꾸부정하지 않게 앉는 게 중요합니다. 척추를 간단하게 그려본 거 있고, 뭐 이런 설명들이 있어요. 척추는 인체 흐름 잡을 때 기준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일단 얼굴 위주로 알아볼 거기 때문에 척추는 나중에 상반신, 뭐 팔, 배, 가슴, 뭐 골반은 하체인가? 아무튼 나중에 한번 다뤄볼게요. 여기 무게중심에 대한 얘기도 있고, 흉곽과 골반에 대한 얘기도 있고, 잠깐 일시 정지해서 보셔도 돼요. 포즈, 균형, 뭐 그런 얘기가 있고, 선 아껴쓰기 하려면 털선 쓰면 안 되겠죠? 털선 쓰면은 선 낭비가 될 수 있겠죠? 어떠한 근육이나 뼈 그런 거를 딱 집어내기 좋다고 해요. 선을 아껴 쓰면은. 만약에 지저분하게 쓰면은 이런 근육, 뼈 그런 거를 딱 알아보기가 어렵겠죠? 2장이네요. 1장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자면, 여기 있는 거 다 중요하긴 한데 다 얘기하면은 요약이 아니게 되어버리잖아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선 쓰는 거, 선은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맞아요. 이런 털선 쓰면 안 되고, 이런
쓴다고 하면은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선을 짧게 써야 된다. 근데 가능하면 짧게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선은 길어야 선이잖아요. 짧으면 점이 되고, 여러분들 점으로만 그림 그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긴 선 연습해보고, 긴 선 연습해보고, 곡선들 S와 C 이거를 많이 연습해봐야 돼요. 이런 곡선 같은 거는 손목으로 그리기 어려워요. 보통 그리게 되면은 어깨로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다양한 각도로 어떤 각도에서든지 곡선을 그릴 수 있게, 그래서 동그라미 그리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동그라미를 한 번에 그린 것도 연습하고 요약이 아니라 점점 부연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다시 요약을 잘 못하지만 요약을 해봅시다. 긴 선 연습, 그리고 곡선 연습, 그리고 긴 선 쓸 때 연필 뒤에 잡기. 여기 써둘까요? 연필 뒤에 잡기. 왜 중요하다고 했죠? 왜 중요한지 긴급 문제입니다. 지금 영상 시간과 정답을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트 눌러드릴게요. 뭐 안 받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자, 왜냐면 긴 선 쓰려면 연필 뒤에 잡는 게 좀 쉽다고 했죠. 그냥 단순한 그 이유예요. 연필 긴 선 쓰려면 뒤에 잡고 하기. 자, 아주 난장판이네요. 선 연습하는 거 좀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말해주세요. 제가 또 영상 따로 만들어서 선 연습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근데 저는 연습을 꼭 해야 된다 주의는 아니어가지고 이건 그냥 알아두면 좋다, 그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 연습한 걸로 이렇게 1분 동안 인물 흐름 같은 거 슈르륵 그려보기. 이게 제가 좀 대충 해서 그렇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려우니까 많이 그려봐야 돼요. 이거는 그래도 그렇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흐름을 아는 게, 이해가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을 때 그때 많이 해보고, 저도 지금 이게 맞나 싶기도 한데 제가 많이 해봐야겠죠? 근데 이거는 흐름을 이해하는 거지 스케치로서 아주 첫 단계예요. 얘는 여기서 스케치를 하려면 좀 더 이 상태에서 좀 뭐 지우고 해야지 스케치가 되는 거니까 너무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 이 흐름을 이해한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흐름. 꺾이면은 안 돼요. 이 부드러운 선 위주로 쓰고. 자, 얼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얼굴이 9단계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 알려드릴 수 있을까요? 자, 4장. 갑자기 1장에서 4장 넘어왔죠? 이 궁금하신 내용은 직접 사서 보시면 됩니다. 자, 머리는 두개골부터 하는 것 같네요. 여러분, 그림 잘 그리려면 알아야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거를 아는 게 꽤나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한 번에 되는 건 없다. 그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단계 구체. 제가 말했죠, 동그라미 엄청 많이 쓰인다고. 이 동그라미를 1단계 구체, 동그라미, 그리고 기울기 읽어보시고, 이게 다 읽어보면은 이해가 많이 되긴 하지만 저는 그냥 그림만 보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 설명하면 너무 어려워, 오래 걸리고.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동그라미에다가 턱 붙이기.
그렇게 하면은 꽤 얼굴이 쉬워져요. 자, 제가 또 그려보면서 연습을 해봐야겠죠? 턱 그리기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숙련된 조교가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그라미를 먼저 그려요. 이렇게 동그라미 그렸죠. 그러면은 만약에 정면이다. 정면이면 이렇게 선 하나를 가운데 그려요. 그리고 턱이 끝나는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있고, 보통 완전 끝에서 시작하진 않고 안쪽에 살짝 들어와서 이렇게 선 두 개를 하나 그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눈, 코, 입이 들어가는 면적이 돼요. 턱은 남성의 경우는 각진 턱이 많아요. 이거는 유전적인 것 때문에 각진 턱이 많이 보이고, 여성의 경우는 좀 더 부드러운 턱, 깎으면 부드러운 턱이 돼요. 그리고 그냥 잘 이어주면은 얼굴이 됐네? 여기에 뭐 가로선 하나 그어주고, 여기에 눈, 저는 여기를 삼각존, 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길어질수록 살짝 못생겨져요. 그래서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삼각형이 이렇게 길어지면, 정삼각형이 되면 코가 길어지고 인중이 긴 느낌이 나요. 이 비율 맞추다 보면은. 그래서 삼각형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눈이 이렇게 있고 코가 이렇게 있으면 코가 짧아질수록 어리고 이쁜 느낌이 납니다. 이걸 잘 알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입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입이 너무 아래에 있으면은 인중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짧게, 여기쯤 처음 생각했던 입은 아랫입술이 됐네요. 꽤 괜찮은 얼굴이 됐죠? 턱 붙인다는 게 얼굴을 다 그려버렸어요. 아무튼 이렇게 동그라미에 턱을 붙이면은 이렇게 된다. 얼굴이 그려지기 쉬워진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측면도 살짝 보여드리면, 자, 측면은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연패, 만약에 오른쪽 보고 있으면 오른쪽에 그어주고, 저는 똑같이 양옆에 면적이 되는 그거 하나 붙여주고, 끝을 지정해주고, 귀가 얼굴 옆에 딱 중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귀죠? 그러면 귀에서 살짝 나와서 이어주면은 턱이 되죠? 뭔가 이상한데? 저도 살짝 못해요. 완벽할 순 없어. 턱이 너무 길면은 남성스러워지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얼굴 그리기 쉽죠? 동그라미에 턱 붙이고, 코 붙이고,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하면은 네모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모 그릴 줄 알죠?
네모입니다. 이렇게 네모 동그라미에 네모 붙였다 생각하면은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네, 저는 이렇게 완전 네모는 안 하고 동그라미에 종이를 붙였다 생각하고 이 상태에서 덧붙여서 설명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나서 설명할게요. 동그라미, 종이를 착 붙인 거예요. 동그라미에다가. 그러면 여기가 길게 나오죠. 여기 턱 붙이고, 여기 눈 들어가고, 코, 입,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것도 많은 시도를 해봐야겠죠? 자, 여기 또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원근법. 얼굴은 원근법을 많이 생각하면 조금 어려워져요. 이것도 스킵. 여기 엄청 중요한 비율이 있네요. 이거 다 외우면 됩니다, 여러분. 자, 외우세요. 캡처해서 외워. 이거 외우면 여러분도 짱이 될 수 있어요. 얼굴 짱. 제가 아까 미리 보면서 알게 된 건데 이 미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아니죠. 다 알고 있어야 되긴 하는데 이 미간이 딱 보이게 돼요. 이거 보는 순간, 미간을 인지하는 순간 미간밖에 안 보입니다. 여기 미간. 미간. 그래서 이 미간 중앙에 있기도 하고 코랑 잘 이어지려면 미간 라인이 이뻐야 돼요. 그래서 미간 잘 인지해 주시고 그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비율도 참고해도 좋고 핀터레스트에 얼굴 비율이라고 검색하면 좀 더 쉽게 알려진 자료가 많아요. 저는 그걸로 공부를 좀 했고 이게 살짝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현실적인 얼굴 그릴 때는 많이 도움되는데 저는 조금 캐주얼하잖아요, 얼굴이.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더 사실적으로 그릴 때, 얼굴 크게 그릴 때 참고하면 좋고 전신 그릴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돼요. 그래도 이거를 안 외워도 된다는 건 아니고 이거를 외워서 여러분들 머리에 그대로 있으면 좋습니다. 저도 항상 얼굴을 그리긴 하는데 이렇게까지 막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이뻐 보이는 비율만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비율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캡처하고 계신가요? 제가 또 파일 몇 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몇 개 설명을 안에 여러분들 다운할 수 있게 해볼게요. 아, 여기 좀 더 그리기 쉽게 돼 있네.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가장 쉽게 보는 방법, 크게 봐야 돼요. 일단 동그라미를 그리고 턱 붙이고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서 끝났으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이 동그라미 그린 거에 반, 이게 눈썹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눈썹선. 그럼 벌써 눈썹선이랑 턱선이 이렇게 정해졌죠? 이 상태에서 여기서 절반, 그러면 여기가 코끝선이 되는 겁니다. 여기 코끝선, 코를 이런 식으로 그리거나 하면 되겠죠? 그래서 코끝선에서 눈썹선, 여기 사이, 여기 2분의 1, 이게 눈 안쪽 선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눈 안쪽 선, 그리고 이 코끝선과 턱선을 3분의 1을 해주면 돼요. 3개로 나눠요. 그러면 여기가 입술이 되겠고요. 여기가 아랫입술이 되는 건가? 턱 위쪽 선, 턱 위쪽 선이 턱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튀어나와 있고,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지. 제가 알려준 거 그대로 하면 됩니다. 동그라미 그려요.
동그라미 그렸죠. 그리고 가운데 선, 양쪽 선, 그리고 턱, 일단 비율 먼저 봅시다. 여기 턱선과 이 원의 가운데, 여기가 눈썹선? 조금 눈썹 위에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일단 눈썹선이에요. 그리고 여기 헤어라인 있네요. 헤어라인 너무 짧으면 조금 어색하고 너무 뒤에 있으면 탈모 같다는 거. 그러니까 조심히 적당한 위치가 있어요. 여기 한 적당한 위치 여기라고 하네요. 여기 동그라미 그려봤을 때 적당한 위치, 여기가 헤어. 그리고 원의 가운데 눈썹선, 그리고 턱선, 이 여기에 가운데, 여기가 코끝선, 그리고 코끝선과 눈썹선의 가운데, 여기 두 눈이 빵빵 들어가면 되겠죠? 빵빵. 그리고 이 코끝선과 턱선의 3분의 1 여기가 입, 그리고 여기서 또 3분의 1. 그러면 턱 위쪽 선이 된다고 했죠. 와, 벌써 얼굴 비율이 됐어요, 여러분. 여기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여기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거는 숫자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많이 해봐야 돼요. 자, 이번에 살짝 제 스타일대로 해볼까요? 그게 조금 어려운데 많이 해봐야 돼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살짝 어지러워요. 설명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그래서 이 책을 받았죠. 그나마 쉽게 할 수 있어요. 선, 가운데 선, 자, 턱선, 그리고 원의 가운데, 눈썹선, 턱선과 눈썹선. 여기를 반으로 나눠요. 그러면 코, 그리고 이 두 사이에 반. 그러면 눈, 그리고 이 원의 끝선, 여기가 입, 그리고 여기 반이라고 하면 되겠죠? 아닌가? 반이 아닌가? 이 둘의 반? 근데 이 턱 위쪽 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입술이 중요합니다. 코, 미간, 눈썹, 눈, 어렵습니다. 어려워. 인물 그리는 게 이렇게나 어렵습니다. 많이 부딪혀 봐야 돼요. 눈썹선과 코끝선, 이 사이, 이 가운데, 이게 눈썹선이 되겠고, 여기 3분의 1, 얘가 입술, 얘가 턱 위쪽 선, 위쪽 턱선. 어렵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네요. 저도 어려워요.
귀 간단하게 봅시다. 귀는 코끝과 눈썹선 사이에 있네요. 그러면 어디 있는 거죠? 코끝과 눈썹선 사이. 여기에 귀가 이렇게 있는 거겠죠? 짜잔, 귀가 들어갔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미간을 알고 있어야 코가 이쁜 사람을 그릴 수 있어요. 코가 이렇게 쭉 튀어나와 있죠. 살짝 화난 것처럼. 짜잔. 이렇게 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보면서 그대로 그렸어요. 엄청 쉽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초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간, 코가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얼굴 그릴 때 제가 도화지, 이렇게 A4 용지 동그라미에다가 A4 용지를 이렇게 말아서 붙인다 생각하면 돼요. 또 동그라미에 A4 용지 이렇게 딱 붙인다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말려있는 A4 용지, 이렇게 말려있는 거예요. 여기는 점점점 안 보이죠? 가려졌으니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코끝선, 눈썹선, 가운데 코. 이 코가 여기 들어가는 건데, 미간, 코는 툭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종이에 찰흙으로 코를 붙였다 생각하면 좀 쉬워요. 코를 붙였고, 입을 붙였고, 코가 굉장히 크네요. 코를 붙인다는 걸 강조했더니 아무튼 이런 옆모습이 되었습니다. 나비족 같네요. 코를 붙이는 방법 다시 보여드릴까요? 다른 각도. 반. 얼굴에서 반. 코. 코는 여기가 다 코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다리 꼴 하나 붙여주고, 여기 눈이겠죠? 눈. 그럼 코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림자가 생겨가지고 됐고, 여기도 그림자가 생겨요. 안에 들어갔으니까.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리고 입술. 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코는 어려워. 이 미간과 코만 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미간과 코가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옆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가 좀 어렵습니다. 코는 많이 그려봐야 돼. 여기 코, 방금 이거를 많이 기억해놔야 돼요. 많이 그려보고.
코 보면은 어때요? 다 길쭉한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 사다리꼴. 반대로 칠해보면 이것도 사다리꼴이고, 이것도 사다리꼴이고, 얘도 이렇게. 코는 많이 그려봐야 돼요. 입체적이다라는 거를 이해하기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저는 코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코를 너무 자세하게 그리면, 캐주얼한 그림에서는 코가 너무 자세해져 버리면 이상해질 수 있어가지고 조심해주세요. 자, 그리고 눈이 나왔습니다. 눈은 어떻게 그릴까요? 눈 안 나오네? 자, 구강구조. 우리 밥 먹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 동그랗게 있다, 이거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갑자기 어려워졌어.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쁘고 간단한 그림을 그릴 거기 때문에 입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이제 그려볼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네요. 완성하는 데까지 지루한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다가 좀 힘들어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이렇게 지루하지만 중요한 이론들이잖아요. 이런 걸 알고 있어야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 5장부터는 다음에 한번 다뤄볼게요. 일단 얼굴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얼굴 그리기 전에 4장 공부했던 거 복습해 봅시다. 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알려주면 안 되는데, 나는 참 멋진 선생님이 되긴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봅시다. 동그라미에 이렇게 선 2개 해서 턱 해서 얼굴 그리던 거 있죠? 어려우면 직사각형으로 육면체로 생각하라고. 근데 이게 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육면체가 그리는 게 좀 어려워요,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이 상태에서 얼굴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리면 조금 복잡하기도 한데, 이게 더 맞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좀 맞다면 이걸로 그리면 되고, 만약에 그냥 동그라미에 제가 말한 종이 붙여서 턱 넣는 게 쉽다 하면은 그걸로 하면 돼요. 근데 턱이 너무 부각되면은 조금 모아이처럼 너무 이상해질 수 있어요, 턱이 부각되면. 그래서 제가 평소 그리는 거 보면은 턱 엄청 깎거든요. 턱을 엄청 깎아요. 그냥 턱이 없다 싶을 때까지 턱을 깎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좀 여성스러워져요. 여성스러운 게 뭐 어떤 거냐 하면은, 코가 작고 턱이 얇고 눈이 좀 크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스러움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남성스러움 하면은 턱이 사각턱, 그리고 큰 코, 이런 게 있잖아요. 반대로 이제 여성스러운 거 그리려면 이 턱이 부각되면은 안 돼요. 턱이 부각되는 순간 모아이가 됩니다. 그리고 얼굴 비율, 이거 완전 중요해요. 얼굴 비율, 이거 비율이 살짝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턱선이 짧아짐에 따라서 살짝씩은 달라지는데, 그래도 이 반의 반, 뭐 이런 3분의 1, 이건 거의 변하지 않으니까 유의해서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 어떻게 그린다고요? 자, 코 여기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눈썹선과 코끝선이에요.
여기 미간이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선에 따라서 이게 코가 되는 거예요. 코 같나요? 아직은 도형이라서 코 같진 않은데, 코는 너무 자세히 그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세히 그리는 순간 코는 너무 자세해지면 그림이 너무 자세해져요. 너무 뭔가 사실적인 그림이 되면, 이렇게 해서 코 같은 건 단순하게 위치만, 여기 미간 선이랑 이쪽 코 라인, 그리고 코 마지막 밑에 그림자만 이렇게만 해줘도 다들 코인 거 알아요. 이 정도만 해도 다 코인 거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코 묘사할 필요는 없고, 또 위치, 이거 어떻게 위치를 잡는지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도 해볼까요? 여기 미간,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약이 아니게 된 요약이었습니다. 얼굴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거는 클립보드 프로젝트라는 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클립보드입니다. 이거 어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번에도 알려드렸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사용할 연필, 파버카스텔 HB 스케치용 연필이고, 펜텔 그래프기어 1000 0.5, 샤프심은 B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우개, 스테들러 마스 플라스틱 지우개고요. 얘가 지우개 가루가 제일 안 나와서 이거 주로 쓰고 있고, 떡 지우개, 에어블로어, 이거는 이렇게 지우개 가루 같은 거 털 때 주로 씁니다. 그리고 연필 하나 더 쓰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스테들러 마스 루모그라프 3H 연필이고요. 주로 볼이나 귀, 눈 두덩이 칠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연필은 쓰기 전에 한번 깎아주는 게 좋아요. 자, 이제 한번 그려봅시다. 공부했던 비율을 어떻게 그리면 좋을지 직접 그려보면서, 참고한 사진은 이겁니다. 측면, 반측면이라고 해야 되죠? 코가 옆모습이고 눈이 두 개가 다 보이는, 완전 옆모습은 눈이 하나밖에 안 보이죠? 눈 두 개가 있으면 좀 더 그리기 좋아가지고 한번 그려봅시다. 너무 크게 그리면 힘드니까 한 요정도 대충 원을 그리고,
꼭 정해진 순서는 없는데 전 그냥 그릴 때마다 순서가 계속 바뀌어요. 그냥 편한 대로 그리면 됩니다. 살짝 기울여졌네요. 그리고 쪽 귀. 턱은 너무 강조되면 남자 같으니까 그림 그릴 땐 살짝 더 깎아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인선 쓸 때 연필 뒤에 잡고 구강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볼륨감만. 그리고 턱 윗선. 있으면 살짝 좀 더 턱을 그리기 쉽죠.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있으면 좋다. 볼. 설명을 하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미간. 완성을 해볼 거라서 계속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면서 그리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빨리 익숙해져 볼게요. 익숙해지면은 나중에 이게 아닌 것 같아. 익숙해지면 나중에 라이브 하면서 한번 그려볼게요. 라이브 하면은 한국인 말고도 다른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한국어로 막 열심히 여기 얘기하면은 대부분 못 알아들으시니까 한국인들을 위한 라이브 방송이라고 해야 되나? 모두가 즐기면 좋은데 제가 영어를 아직 잘 못해가지고 눈썹이 살짝 위로 있네요. 참고 사진 보니까 눈썹 위치는 언제나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표정 따라서 또 달라지니까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T자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도 너무 부각되면은 조금 원숭이 같아져요. 여기가 막 튀어나와 있으면. 그래가지고 여기도 살짝 죽여주는 게 조금 더 이쁜 사람을 그릴 수 있습니다. 눈은 살짝 처진, 옆모습일수록 살짝 처지거든요. 그거를 알아두고 너무 작게 그리면 이상해져요. 뭐 크게 그려도 좋고 크게 그리면 나쁠 건 없어요. 여기서 더 커져도 되는데 그러면 눈동자도 커져야겠죠? 눈동자가 작으면 살짝 무서운 느낌이 나서 코가 살짝 낮네요. 이 정도? 이렇게 아까 배운 거를 그대로 적용하면 좋은데 제 그림체가 있다 보니까 반반 섞어가면서 섞은 것도 있고 안 섞은 것도 있고 그렇게 해볼게요.
지금 얼굴이 살짝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저것 고쳐보면 돼요. 아직 스케치 단계라서 지금은 많이 고칠 수 있어요. 헤어라인, 이마 이 정도. 이마는 어떤 걸 생각하면서 그리면 쉽냐면, 야구부 생각하면은 머리가 항상 짧잖아요. 그런 야구부 스타일의 머리를 상상하면서 그리면 좀 쉽습니다. 그리고 귀는 머리카락 때문에 가려진 부분이 많으니까 이렇게 가리고, 나머지는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있고요. 지금 턱이 좀 길어요. 지금 턱을 줄여봅시다. 많이 줄여도 돼요. 그림이니까 비용이 안 들어요. 턱을 줄이는데. 현실에선 턱 줄이려면 엄청 비싸죠? 한 이 정도? 이 정도로 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입이 살짝 위로 올라와야 돼요. 줄인 만큼. 줄인 만큼은 아니더라도 살짝은 입이 올라와줘야 비율이 맞으니까. 맞나? 좀 확대를 해서 그려볼게요. 잔선 같은 거는 이렇게 떡지우개로 지우면 잘 지워집니다. 슉슉. 털선 쓰면은 털선이 지저분하게 남으니까 털선 쓰지 마요. 안 쓰도록 연습, 평소에 이런 선을 쓸 수 있게 평소에 연습을 해놔야 돼요. 목은 얇으면 조금 더 좋아요. 여기 현실 목은 조금 더 두꺼워가지고 한 이 정도? 반쯤 더 들어오게 그려볼게요. 목이 두꺼울수록 좀 강한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난 여리여리한 느낌을 주고 싶어 하면은 조금 목이 얇게. 목은 거북목이나 그런 거보단 일반적인 이렇게 잘 휘어져 있는 목, 그게 좋습니다. 어깨까지. 쇄골이 보이네요. 그러면은 쇄골 라인 위에서 본 거기 때문에 쇄골이 살짝 위로 올라가 있어요. 쇄골은 열심히 안 그려도 돼요. 살짝 선으로만 펴내도 되고. 목은 머리카락 때문에 많이 가려지기 때문에 두껍게 그리지 않아도 돼요. 얇아도 자연스러워요. 두꺼우면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옷인가? 옷 같은 게 이렇게 가려져 있고, 머리카락이 묶여져 있는 건가? 모르겠네. 살짝 볼륨을 주고, 이쪽은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손가락이 넘어가고 반사되는 부분이 많아서 잘 안 보이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리고 있는 것만 말하고 있네. 이마는 살짝 둥글게 이게 살짝 튀어나와 있네. 라인을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더 깎아주면서 깎아주는 건 무료다. 여기 라인을 정리해 줄게요. 지워도 살짝 보여요. 그래서 여기 아까 그렸던 미간 그리고 콧대가 이쁘게 이어지게 콧대가 좀 어려워요. 그림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콧구멍 코 너무 크면 부자연스러워요. 눈 비율 생각하면서 그리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 뭔가 아까 배웠던 그림이랑은 다르죠. 어쩔 수 없어요. 이쁘게 그리려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턱을 좀 더 깎아줘야겠어요. 이쯤 많이 계속 많이 깎이고 있는데 턱은 어쩔 수 없어요. 사각턱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깎아도 괜찮습니다. 귀는 그냥 있는 모양 그대로 그려주고 눈 살짝 힘이 없는 표정이라서 눈동자 그리고 눈 애교살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가 중요해요. 이거 없으면은 허전하고 너무 진하면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보면서 또 너무 많으면 피곤해 보여서 예쁜 정도가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이 그려봐야 돼요. 한 번에 딱 되면 좋은데 아쉽게도 저도 한 번에 딱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많이 그려봐야 돼요. 눈과 눈썹 사이가 좀 멀면은 바보 같아요. 그래서 너무 멀지 않게 좀 가깝게 지금 일단 위치만 보여준다 생각하고
너무 진할 필요도 없고. 눈썹은 눈보다 앞에 튀어나오게 그려주면 좋습니다. 여기가 어둡게 들어가기 때문에 미간이 이렇게 나와 있고, 사진에는 미간이 그렇게 잘 안 보이는데 그냥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려주면 좋아요. 지금 입술이 없어서 허전한데 입술을 살짝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기분이 안 좋으면 입꼬리가 처지죠. 근데 뭔가 오묘한 표정은 입꼬리가 살짝, 아주 살짝 내려가 있어요. 무표정 그런 것도 살짝 내려가 있고, 이렇게 입술, 그리고 반대쪽 눈. 여긴 좀 어려워요. 사람마다 여기가 반대쪽 눈이 비슷한 사람이 있고 반대쪽 눈이 완전 다른 사람이 있어서 여기는 좀 달라도 그렇게 막 신경 쓰이진 않아요. 다른가 보다. 눈이 다르네. 짝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저도 짝눈이고 유명한 연예인들도 완전 대칭인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보고 이 사람 눈이 이렇게 생겼네 하면서 그려주면 됩니다. 살짝 외국인 같아졌네. 이 코랑 미간을 좀 더 확실하게 구분 지어주면 서양 사람 느낌이 납니다. 왜냐하면 동양 사람은 이목구비가 뚜렷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려주면서 난 동양 사람처럼 그릴래 하면은 눈이 좀 튀어나오고 코가 좀 낮고 그렇게 그리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살짝 이목구비는 뚜렷하게, 근데 코는 너무 크지 않게. 코는 봐봐요. 코 열심히 그렸더니 그림이 좀 사실적으로 되고 있죠. 이러면은 나중에 코 묘사를 안 하면 돼요. 칠할 때 턱을 좀 더 깎아줄게요. 턱은 깎을수록 괜찮습니다. 많이 깎아도 돼요. 시장처럼 깎아주고, 이렇게 스케치가 어느 정도 됐다 생각이 된다면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마저 해주고, 이 샤프로 칠해줄게요. 너무 길면 잘 부러지니까. 이 정도로 한 다음에 눈부터 지금 조명이 여기 앞에 있어가지고 제가 반사가 돼가지고 잘 안 보여요. 어쩔 수 없죠? 촬영을 해야 됩니다. 저는 눈 위에 라인을 좀 더 세게 잡아줘요. 그게 좀 더 좋더라고요.
자연스럽고 가장 흔해요. 이렇게 눈 위에를 포인트를 주는 게. 좀 두껍게 해도 되고. 눈동자. 눈동자는 마음대로 칠하면 되는데 동공, 동공은 안쪽에 있어가지고 항상 가운데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딜 보든 뭐 옆에를 봐도 좀 튀어나오지 않고 안쪽에 들어가 있는 느낌으로. 하이라이트가 없는 사진의 경우는 제가 임의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없으면 내 마음대로 넣으면 된다. 없다고 겁먹지 말고. 여기도 하이라이트는 같은 위치에 있도록 그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넣기 싫으면 안 넣어도 돼요. 자유니까. 잘 안 보여요. 대충 그려야 대충. 너무 잘 그릴 필요 없어요. 완성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눈 주변은 연한 선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마선 정리해주고. 뭔가 이상한데 지금? 아직 완성하기 전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코가 살짝 긴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고치기엔 늦었어. 지금 제가 평소보다 멀리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이라고 제가 안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라고 내가 안 본다. 내가 희생했어요. 코 이런 거는 새끼손가락으로 문질러주면은 자연스러운 명암. 짜잔. 보이나요? 난 엄청 변했는데. 콧구멍 중요합니다. 없으면 허전해요. 콧구멍은 위에 라인은 확실하게 정해주고 아래로 서서히 풀어주는. 안 보여요. 나 지금 잘 그리고 있나?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전 모릅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중에 편집할 때 깜짝 놀라겠네. 왜 이렇게 못 그렸어? 그래도 얼굴 비율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죠? 아니라고요? 맞죠? 맞다고 해주세요. 이 정도면 얼굴 같죠? 혼자 물어보고 혼자 대답하고. 고독한 유튜버입니다. 나중에 생방송을 해봐야지. 저 잘 그리고 있나요? 하면은 대답받고 채팅창 보면서. 나쁘지 않겠는데? 나중에 한번 생방송도 해볼게요. 너무 후원하는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없겠지만 벌써 걱정해. 벌써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면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정기적으로 해야 될 텐데 방송이란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는 조우민님 영상을 자주 보는데 조우민님도 처음에는 몇천 명 앞에서 햄버거 먹고 그런 게 이해가 안 됐대요. 근데 지금은 편하니까 가끔 시간 어중간하게 남으면 방송하시고 작업실 와서 방송하시고 그런 게 익숙해지다 보면 그렇겠죠? 저도 방송을 좀 하고 싶은데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말을 계속 해야 되는데 아니지. 말을 꼭 많이 할 필요는 없지. 지금처럼만 하면 될 텐데 저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답답하긴 한데 그게 집중이 좀 더 잘 돼요. 지금 집중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말하는 거 집중하는 거랑 칠하는 거, 그림 그리는 거 분산하는 것 때문에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해. 눈이 사이가 너무 멀은가? 붙일 수 없어 지금은. 그럴 땐 어떻게 하냐? 여기 앞쪽 위주로 묘사를 해주면 살짝 괜찮아져요. 머리카락 칠해봅시다. 머리카락은 그냥 열심히 칠하는 게 중요합니다. 꼼수는 없어요. 열심히 칠하는 게 중요합니다. 팁, 힘을 열심히 줘야 됩니다. 머리카락만큼 무자비한 게 없어요. 머리카락은 정말 열심히 그려야 돼요. 빈틈 없이 꽉꽉 채워준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옆머리도 중요해요. 옆머리 안 그리면 허전해. 참고하는 사진이 머리카락 빛 반사가 그렇게 없어가지고 제가 알아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평소 넣는 것처럼. 이렇게 흑연 가루가 많으면 번질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살짝 바꿨어요. 제가 너무 안 보여가지고. 살짝 잘 보이게. 지금도 잘 보이진 않는데 조금 나아졌어요. 머리카락은 그냥 생각을 비우고 계속 칠하면 됩니다. 계속 칠해요. 그러다 보면은 완성됩니다. 빨리 그려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빨리 그리려고 막 마음만 급해지면은
천천히 그리는 것만도 못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속도를 내면 안 됩니다. 너무 막 급한 마음 가지면 안 돼. 오늘 잘 안 그려지네요. 뭔가 카메라를 켜놓으면 잘 안 그려져요. 어쩔 수 없어요. 나의 운명이야. 열심히 그려야 돼. 뭔가 이상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눈을 살짝 키워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면 지우면 되죠. 지우면은 다시 그리면 되고. 지금 너무 불편해요. 턱도 살짝 연한 연필로 두툼하게 칠해주면 자연스럽습니다. 눈썹 교정, 눈썹을 없애주고 이렇게 그려주고 정리, 눈썹을 다듬어 줍니다. 역시나 마음에 안 드네요. 지금 안 보여요. 그림이 안 보여. 한번 저 혼자 그리고 올까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볼게요. 자, 어찌저찌 해서 완성은 된 것 같은데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날짜 쓰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3년 3월 25일
벌써 3월 끝이네요. 4월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선 연습과 인체 흐름 그리고 얼굴 비율 공부해보고 이렇게 그림에 적용해보았습니다. 아직 다 전체 내용을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다음에 이걸 책을 이용해서 좀 더 얼굴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제 스타일대로 그려보면서 어떻게 그리면 좋을지 알려드릴 것 같아요. 이번 영상 보시면서 뭔가 이 부분은 어떻게 했나요? 이건 어떻게 했어요? 저건 어떻게 했어요? 하시면서 궁금한 거 한번 댓글에 달아주시고 또 영상 어땠는지 영상 보시고 난 후에 감상 이런 거 댓글에 남겨주시면 두 분께 책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잉크잼 출판사에서. 그러면 책 보내주신 잉크잼 출판사에 감사드리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졸리네요. 얼른 자야지.